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와 나의 건강지킴이 김호산입니다. 지난 영상이 벌써 2개월 전이라니 그래도 한 달에 하나는 올리고자 했던 저의 스스로의 약속 자꾸 지키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아마 AI를 이용해서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마치 제가 말하는 듯이 저의 입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맛이죠. 지금은 9월 1일입니다. 사실 보통 9월 하면 여름이라고 하진 않는데 여전히 저는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선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은 뭔가 더 길게 느껴지고 더 덥게 느껴지네요. 항상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었는데 여름이란 이 계절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 또 이번 해는 아쉬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시원함이 오는 게 더욱 반갑게 느껴지네요. 네. 이제 긴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독서 모임에서 매달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문장을 골라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직접 녹음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약간 좀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겨우셨다면 그들의 목소리로 이달의 문장 들어봅시다. 단어가 품은 세계 황선엽. 참된 의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때도 어떤 삶과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일입니다. 페수와 바우키스의 말. 우리는 이대로 작별 인사도 없이 작별하게 되리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 하지만 누구나 설사 그게 모형 비행기 수집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한때 가까웠던 누군가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탈출 때 할머니가 협곡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뭉치의 종이뿐이었다. 할머니의 말대로 종이의 색채들은 마치 누군가 수백 종의 물감을 흩뿌려 넣은 것처럼 다채로웠다. 이건 루이가 나를 기록하고 관찰한 일기였어. 일종의 연구 노트라고 할까. 내가 그들을 관찰하고 탐색한 것처럼 루이에게도 나는 연구 대상이었던 셈이지. 어쩌면 그들은 내가 아주 먼 곳에서 온 도구가 없어 무력한 학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할머니는 나에게 루이가 쓴 기록의 내용을 읽어주셨다. 지구에 돌아온 이후로 할머니는 여생을 색채 언어의 해석에만 몰두했다. 내용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가며 알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평범한 관찰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중 잊히지 않는 한 문장만큼은 지금도 떠오른다.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할머니는 그 부분을 읽을 때면 늘 미소 지었다.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숨을 거두기 전 할머니는 연구노트의 처분을 나에게 맡겼다. 나는 기록에 사본을 남기고 원본은 할머니와 함께 화장했다. 찬란했던 색채들이 한 줌의 재로 모였다. 나는 할머니의 유해를 우주로 실어보내 별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혁 지음. 이번에는 직접 녹음하지 못한 분들의 우리 회원님들이 골라주신 이달의 문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지은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책의 문장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나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많아야 4-5번 정도겠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서 나온 한 문장. 우리는 죽은 자들의 꿈 안에 갇혀있다.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면 출구가 보일 수 있다. 나 같은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을 바꿀 방법도 알게 된다. 이번에는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으니까 좀 많이 할게요. 저는 요즘 유발 하라리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 사피엔스, 그다음에 넥서스, 그리고 호모데우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고 있는 호모데우스에서의 문장들을 좀 읽어볼게요.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테러범들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와 같다. 파리는 힘이 없어서 찻잔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황소를 찾아내 그 귓가에 들어가 윙윙거리기 시작한다. 황소는 공포와 화를 참지 못해 도자기 가게를 부순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인간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만족이 아니라 더 갈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더 낫고 더 크고 더 맛있는 걸 찾는다.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1985년에 한국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였고 전통에 얽매여 있었으며 독재 체제 하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며 안정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주정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1985년에 10만 명당 9명 정도의 한국인이 자살한 반면 현재 한국의 연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36명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24년 한 해 자살 사망자 14,439명,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쾌감을 느껴도 우리는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이 갈구한다. 그러니 행복하거나 흥분된 감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찰나적 쾌감을 행복으로 여기고 점점 더 많은 쾌감을 갈구한다면 쉬지 않고 그런 감각을 뒤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마침내 쾌감을 느낀다 해도 그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거의 쾌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계속해도 만족은 지속되지 않는다. 쾌감을 갈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을 빠르게 쫓을 것이 아니라 놓아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본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선택은 번식 확률을 평가하는 급속 알고리즘으로 격정과 혐오를 진화시켰다. 배우자, 직업, 거주지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포함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9%는 감각, 감정, 욕망이라고 불리는 매우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우월하다고 믿으려 한다. 우리 사피엔스들은 우리가 마법 같은 자질을 가졌다고 스스로 세뇌한다. 그 자질은 우리의 막강한 힘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피엔스만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한 이유는 불멸의 영혼이나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 능력 덕분이다. 특정 장소에 사는 모든 사피엔스가 같은 이야기를 믿는 한 그들은 모두 똑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럴 때 이방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기가 쉬워진다. 사피엔스는 흔히 터번, 턱수염, 양복 같은 시각적 표식을 이용해 나를 신뢰해도 된다. 나는 너와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며 제3의 옵션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라는 결론으로 도약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면,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민족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은 내 주관적 느낌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 돈, 국가는 객관적 실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에는 제3의 층위가 존재한다. 그것은 상호주관적 실제이다. 상호주관적 실제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역사의 중요한 동인들 가운데 많은 것이 상호주관적 실제이다. 예를 들어 돈은 객관적 가치가 없다. 당신은 1달러짜리 지폐를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입을 수도 없다.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만이 상호주관적 의미망을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동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법, 힘, 실체, 장소로 이루어진 그물이다. 이런 그물은 인간만이 십자군, 사회주의 혁명, 인권운동을 조직하게 할 수 있다. 사피엔스만이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상호주관적 실제들을 창조하는 능력은 인간을 다른 동물에게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생명과학에서 분리한다. 인간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사실 허구의 그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인간 개인의 기본 능력은 석기시대 이래로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의 그물은 힘을 급속도로 키워 역사를 석기시대에서 실리콘 시대로 떠밀었다. 상상의 실체가 뭔가를 건설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 최초의 핵폭탄을 만들었고 중국이 산샤댐을 건설했고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저수지를 건설했고 소백이 운하를 팠다고 말하면 왜 안 되는가? 이야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야기가 목표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단지 허구임을 잊을 때 우리는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며 그때 우리는 기업을 위해 많은 돈을 벌려고 또는 국익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시작한다.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들을 발명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가? 이렇게 이번 2025년 9월 1일에 늦여름 이달의 문장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 이거 5월, 6월, 7월, 8월 다 합산한 겁니다. 네, 제가 좀 그동안에 더 열심히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현생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제가 순간적인 결정으로 이 채널을 건강지킴이로 한 건 아니고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제일 공통의
핵심 요소는 건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 지킴이로 한 거니까. 네. 독서를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꾼 책. 물론 이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9월 안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의 도움을 받아 다른 무언가가 저를 대체하고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반드시 제가 직접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직접 나온다는 것이 AI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를까? 요즘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넥서스 이런 책들을 보니까 그 AI라는 영역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 어떤 한계를 지금 계속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은 어쨌든 인생과 관련된 책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책 얘기 말고, 당연히 책이 너무 중요하지만 책을 기반으로 삶에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팁들을 좀 모아서 다시 2025년 버전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